안녕하세요. 오늘은 엠페이지 에너지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요. 다른 건 좀 건너뛰고 분석가들과 경영진이 나눈 질의응답 내용만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통 준비된 발표보다는 Q&A에 더 날 것 그대로의 정보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핵심 정보, 또 엠페이지의 진짜 속내는 뭘까? 이걸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요, 엠페이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보는 게 목표인데요. 특히 2026년에 미국의 그 주거용 태양광 세금 공제, EOD라고 하죠. 이게 종료되는데 그 이후 전략이 뭔지, 또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의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회사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질문부터 역시 좀 민감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재고 수준하고 또 앞으로 분기 가이던스, 특히 2026년 1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오퍼나이머의 콜린 러시 분석가가 먼저 질문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4분기에 실제 시장에서 팔릴 양, 그러니까 셀스로는 한 3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회사 공식 매출 가이던스는 3억 1천만에서 3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거든요. 차이가 좀 있네요. 한 4,500만 달러 정도? 네, 이게 일부러 덜 출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널 재고를 좀 건강하게 가져가려고요. 목표는 8주에서 10주 정도 재고 수준,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가올 2026년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미리 좀 재고를 조절하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렇죠.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 낮은 이유가 이것 말고 또 있었잖아요. 3분기 실적이랑 관련해서. 아, 네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3분기에 그 세이프 하버 매출을 예상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 7,090만 달러 정도? 세이프 하버요? 그게 뭐죠? 아, 그게 고객사들이 미국 재무부 지침 발표 전에 미리 제품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요. 특히 그 외국 우려기업 FOSC 관련해서 미국산 마이크로 인버터를 좀 미리 사두자 이런 수요가 몰린 거죠. 아하, 규제 바뀌기 전에 미리 사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4분기 매출 일부를 3분기로 좀 당겨온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재고 관리랑 3분기 선반영 효과, 이게 겹쳐서 4분기 가이던스가 좀 낮아졌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EOD 세금 공제가 딱 끝나고 난 직후잖아요. 그때 전망은 어떻게 나왔나요? 웰스파고나 바클레이즈 분석가들도 물어봤죠? 네,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6년 1분기 매출을 약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잠정 예상한다. 이게 이번 하락 사이클의 바닥일 것 같다. 이렇게요. 와, 2억 5천만 달러. 꽤 낮은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역시 EOD 세금 공제 종료 영향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확정된 가이던스는 아니라고 했어요. 시장 상황이나 뭐 다른 변수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여지는 남겼습니다. 일단 바닥을 각오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이게 진짜 바닥일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쪽 상황도 안 좋았다는 질문이 나왔어요. 골드만삭스의 브라이언 리 분석가가 지적했죠.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고요. 네, 유럽이 좀 심각했습니다. 3분기 유럽 매출이 전분기보다 38%나 줄었어요.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죠. 38%나요? 왜 그렇게 많이 빠졌죠? 특히 네덜란드가 문제였는데요. 거기는 그 순계량 정산 제도? 발전한 전기를 비싸게 대파는 거 있잖아요. 이게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 신규 설치 수요가 확 꺾였어요. 아, 그 인센티브가 사라지니까. 네. 그리고 프랑스도 내년에 정책이 좀 바뀌면서 시장이 어려워졌고 독일도 전반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나마 영국이 좀 버티는 정도. 그렇습니다. 휴, 유럽도 상황이 만만치 않군요. 그럼 엠페이지는 이 유럽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이야기했나요? 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전략이 나왔는데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는 어렵지만 이미 엠페이지 시스템을 설치한 고객들이 많잖아요. 한 47만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기존 고객들한테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일종의 개조, 리트로핏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아,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하겠다. 그렇죠. 특히 에너지 공급업체 에센트랑 파트너십을 맺고 VPP, 가상발전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집 배터리를 묶어서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월 최대 122유로까지 된다고 하니까 꽤 괜찮죠. 월 122유로면 배터리값 뽑겠네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설치를 망설였던 고객들한테는 이게 좀 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프랑스나 독일처럼 좀 다른 시장은요? 그런 데는 이제 자가 소비, 그러니까 생산한 전기를 직접 쓰는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랑 배터리를 같이 파는 솔루션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기술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비용을 확 낮춘 5세대 배터리나 성능 높인 IQ9 마이크로 인버터 같은 신제품으로 이겨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제품 경쟁력이 중요해지겠네요. 자, 그럼 바로 그 제품 이야기로 넘어가서 신규 배터리, 특히 4세대 IQ 배터리 10C, 이거 출시랑 가격 전략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오펜하이머 분석가가 이거 신기능도 많은데 가격 올릴 생각 없냐? 이렇게 물었죠. CEO 대답이 아주 단호했어요. 가격 인상 없다. 그래요? 네, 심지어 지금 중국산 셀에 붙은 관세가 40%가 넘거든요. 그 상호 관세 부담이랑 미국 내 생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왜죠? 마진 압박이 있을 텐데요. 이건 명백히 시장 점유율 확대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 BKIP 기준 총 마진율이 3분기에 49.2%로 꽤 높거든요. 아, 마진이 좋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5세대 배터리가 나오면 원가 절감이 더 될 거다 이런 자신감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은 묶어두고 점유율부터 지키겠다 이겁니다. 흥미로운 전략이네요. 그럼 그 4세대 배터리 자체의 장점은 뭔가요? 시장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설치 비용 절감, 특히 백업 기능 추가할 때 비용이 많이 줄어든대요. 둘째는 이게 미국 내에서 생산되니까 그 국내 컨텐츠, 도메스틱 컨텐츠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 이게 나중에 나올 TPO 시장에서 되게 유리해요. 아, TPU, 제3자 소유 시장이요? 네, 실제로 3분기 미국 배터리 출하량의 40%가 이 4세대 제품이었다고 하니까 초기 반응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IQ 미터 콜라라고 백업 설치를 쉽게 해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도 벌써 39개의 미국 전력회사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요.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반응이 좋은데 근데 왜 4분기 배터리 출하량 가이던스는 3분기보다 줄었죠? 3분기가 195 MWh였는데 4분기는 140, 160 MWh. 웰스파고 분석가가 이걸 짚었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재고 관리랑 같은 맥락입니다. 2026년 앞두고 미리 채널 재고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거죠. 아, 이것도 재고 조절. 네. 근데 재미있는 건 2026 배터리 시장 자체는 마이크로 인버터 구단은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48E라는 다른 세금 공제가 있거든요. 배터리 쪽은. 아, 25D는 끝나도 배터리는 48E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 인버터만큼 충격이 크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도 재고는 조절하겠다 이거고요. 야, 상황이 진짜 복잡하네요. 단기적인 어려움도 넘어야 하고 장기 성장 동력도 만들어야 하고. 자, 그럼 이제 미래를 위한 신제품, 시시장 진출 이야기로 가보죠. 로스캐피털 파트너스의 필립 쉔 분석가가 특히 질화갈륨 GAN 기반 상업용 마이크로 인버터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네, IQ9 상업용 마이크로 인버터. 이거 엔페이지한테는 정말 중요한 제품입니다. 일단 엔페이지 최초의 480V 삼상 제품이에요. 이걸로 이제 주거용 넘어서 상업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480V 삼상. 그럼 이제 좀 더 큰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소규모 상업용 시장, 스몰 CNI라고 부르는 시장인데요. 규모가 한 4억 달러 정도로 추산돼요. 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핵심 기술은 GaN, 질화갈륨 반도체를 썼다는 건데 이게 효율이랑 전력 밀도가 훨씬 높아서 인버터를 더 작고 가볍게, 그러면서도 성능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간 기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아까 말한 FEOC 규제나 미국 국내 콘텐츠 요건도 다 충족하게 개발됐다는 거예요. 2025년 12월에 첫 출하 시작해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이 나왔어요. 기존에 주거용만 하던 설치 업체들이 25D 끝나면 이 소규모 상업용 시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요.
네, 맞아요. CEO 답변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인대요. 주거용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규모 상업용으로 눈을 돌리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요? 네. 근데 마침 엠페이지가 이 IQ9 상업용 제품을 딱 내놓으니까 이런 업체들의 사업 전환을 좀 도와주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타이밍이 좋다고 보는 거죠. 절묘하네요. 그럼 상업용 말고 다른 신제품 소식은 없었나요? 미조호의 데이비드 벤자민 분석가가 물어봤죠. 네, 있었습니다. 우선 IQ EV 충전기 2세대. 이게 유럽 18개국이랑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팔고 있고 미국에도 곧 나온다고 하고요. EV 충전기? 네. 근데 더 기대감을 보인 건 2026년 중반에 나올 IQ 양방향 EV 충전기였어요. BD라고 하죠. 낭방향이요? 전기를 차에서 집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V2H, Vehicle to Home, 아니면 V2G, Vehicle to Grid, 전력망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CEO는 이걸 가정용 백업 전력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게임 체인저. 왜죠? 심지어 집에 태양광이나 따로 배터리가 없어도 이 양방향 충전기랑 IQ 미터 컬러만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를 비상 전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혁신적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와, 그건 정말 혹하는데요. 그렇죠. 그 외에 일본 시장은 이토추랑 계속 협력 중이고 호주는 정부 리베이트 덕분에 배터리 수요가 엄청 늘어서 거기에 맞는 신제품 플렉스페이즈 IQ8P를 출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인기였던 발코니 태양광 제품, 이것도 초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하고 다시 성장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신제품 라인업이 정말 짱짱하네요. 특히 양방향 충전기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EOSD 종교라는 파도를 넘으려면 금융 솔루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TPO, 제3자 소유 시장이랑 선남 리스, PPE를 리라는 모델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필립 셴 분석가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죠. 네, 이게 EOSD 종료 이후 엠테이즈 전략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CEO 말을 들어보면 여러 TPO 파트너사들이 이 PPL 모델을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준비 중이래요. 그리고 엠페이지는 이걸 전폭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PPL, 선남 리스, 그게 정확히 뭐죠? 소비자가 리스 계약할 때 목돈을 선납하는 거예요. 대신 월납입금은 거의 없거나 아주 적고요. 그러다가 5년 뒤에는 시스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 목돈을 내고 월 부담을 줄인다. 네. 근데 핵심은 TPO 사업자들이 48(2)라는 상업용 세금 공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 혜택을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아주 매력적인 수준의 선납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TPO가 받은 혜택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구조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잘 되면 기존의 EOD 세금 공제 받고 대출 받는 거랑 비슷한 경제성을 소비자한테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럼 EOD 종료 충격을 이걸로 좀 완화할 수 있다. 네, 그게 N페이지의 기대입니다. 꽁꽁 얼어붙을 수 있는 시장 수요를 이 PPL로 다시 살려보겠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영리한 대안인데 실제 성공할지는 이제 TPO 파트너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또 소비자들이 이 방식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느냐에 달렸겠죠. 그렇겠네요. 결국 TPO 파트너사들이 이걸 얼마나 잘 만들고 파느냐가 관건이군요. 그럼 이 과정에서 N페이지는 뭘 해주는 건가요? 울프 리서치의 딜런 나사노 분석가가 O&M, 운영 유지 보수 관련해서 질문했었죠. N페이지는 딱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TPO 파트너들이 세이프하버 요건 충족하는 거 돕고 국내 컨텐츠나 FOEC 규정 맞는 제품 공급해주고 또 시스템 고장나면 운영 유지 보수 O&M 지원해주고 자기네 플랫폼인 솔라그래프랑 통합시켜주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돕겠다는 거죠. O&M 지원이 중요하겠네요. TPO 입장에서는. 그렇죠. 특히 N페이지 시스템은 원격 진단이나 이런 게 강점이잖아요. 장기간 시스템 관리해야 하는 TPO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파트너십 구조에 따라서는 O&M 관련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세이프 하버 방식에 대한 질문도 좀 흥미로웠어요. 필립 셴 분석가가 그냥 5% 계약금 내는 방식 말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물리적 작업 테스트 방식은 어떻게 지원하냐고 물었잖아요. CEO는 구체적인 방법은 고객사 비밀이라 말 못하지만 두 방식 다 지원할 준비는 돼 있다. 어떤 방식을 쓸지는 파트너사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물리적 작업 테스트 방식이 TPO한테 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네, TPO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 받으려고 내야 하는 초기 연금이 확 줄어들죠. 그냥 공사 시작하면 되니까요. 엔페이지 입장에서도 매출이 한 분기에 확 몰리는 것보다 분산될 수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략과 신제품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회사 재무건전성 쪽으로 가보죠. 마진율이랑 운용비용, 골드만삭스의 브라이언 리 분석가가 3분기의 마진율이 비갭 기준으로 49.2%나 나왔는데 왜 4분기 가이던스는 42에서 45%로 낮췄냐 이걸 물었죠. 아, 그거요. 3분기 마진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건 아까 말한 그 세이프 하버 매출 때문이에요. 그때는 마진 좋은 마이크로 인버터가 많이 팔렸거든요. 아, 제품 믹스 효과였군요. 네, 4분기 가이던스는 다시 정상적인 제품 믹스, 그러니까 배터리 비중이 늘어나는 걸 반영한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그 상호 관세 영향, 주로 중국산 배터리 셀에 붙는 관세 영향이 한 5%포인트 정도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어요. 5%포인트면 꽤 크네요. 그렇죠. 만약 그 관세 영향이 없으면 4분기 마진율도 48.5% 수준은 됐을 거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결국 앞으로 마진율을 다시 올리려면 2026년 초 목표로 추진 중인 비중국산 배터리 셀 확보, 그리고 원가 절감 효과가 큰 5세대 배터리 출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1분기에 매출이 뚝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용 오펙스 감축 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겠죠. 울프리서치 분석가가 물었죠. 네, CEO는 일단 지난 2년 동안 시장 안 좋을 때도 운영 비용 관리는 잘 해왔다. 이건 먼저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분기당 한 8천만 달러 정도 쓰는데 넌갭 기준, 앞으로 매출 추이 봐가면서 유연하게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줄이긴 줄이겠다는 거네요. 네, 근데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활동이나 고객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비용은 절대 안 줄이겠다. 아, R&D나 서비스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도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네, 힘든 시기를 앞두고 있지만 미래 투자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엠페이지 에너지 3분기 Q&A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요. 회사가 2026년 EOD 종료라는 큰 변화 앞에서 정말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 유럽의 배터리 개조 시장, 미국 상업용 시장 진출, PPL 같은 금융 모델 지원까지 단기적인 어려움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유럽 레트로핏 전략이나 겐 기술을 쓴 상업용 마이크로 인버터, 또 비용 혁신을 가져올 5세대 배터리, 그리고 말씀하신 양방향 EV 충전기 같은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 보였고요. 무엇보다 그 선납 리스 PPL 모델이 과연 EOD 종료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해 줄지, 이게 정말 2026년 엠페이지의 향방을 가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께서는 엠페이지의 향후 전략에 대해 어떤 점이 더 궁금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엠페이지가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EV 충전기,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점점 많아지는 하드웨어들을 하나의 똑똑한 집 에너지 시스템으로 잘 묶어내는 그 소프트웨어 역량, 통합 전략이 이 하드웨어 혁신 속도를 정말 잘 따라가고 있을까? 어쩌면 이 부분이 앞으로 엠페이지의 진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